사법 시험 합격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그 점수별로 좀 나눠지겠지만 뭐 판사가 될지, 네. 검사가 될지, 나는 뭐 변호사가 될지 이렇게 좀 선택 아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연수원 시험 예, 시험 성적으로 성적으로. 성적으로 다 나눠지는 네,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사실 예전 얘기를 계속 이제 말씀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거의 성적이 좋은 분들은 예. 네, 본인 선택을 하죠. 대부분 판사. 근데 판사를 더 선호해요? 검사를 선호해요? 그게 좀 약간 그게 시류가 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제일 먼저 공부 이제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판사를 되게 판사를 선호하시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성적은 판사 성적이 되는데 자기는 검사하겠다는 검찰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무식한 말로 그 당시에 뭐 연수원 등급 상위 100등까지는 판사, 101등에서 뭐 200등까지는 검사, 나머지는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무식하게 말하면. 예. 아니 근데 점수에 상관없이 우리 허 변호사님은 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좀 검찰을 가고 싶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검찰 실무습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어땠는데? 그 연수원 2년차 때 예전에 2년차 때 그 판사 법원에서 2달, 검찰에서 2달, 변호사 15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검찰 실무습 할 때가 제일 재밌죠. 이제 직접 수사도 하고 수사하는 모습도 보고 검사실에서 그다음에 이제 변사자 검시라고 이제 사람이 사망한 건 발견되면 실제 사건에도 사망자 발견되면 검사님하고 같이 가고 똑같이 하는 거죠. 검사님이 이제 뭐 장갑 끼고 시체 만지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과학사연구원에 가서 부검하는 것도 하거든요. 근데 검사님 대단하신 게 이 검사실은 악의 기운이 항상 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느낌 자체가 항상 그런 사람들 오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 검사의 멋진 그 매스컴에 비친 멋진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선호했었는데 해보니까 제가 약간 좀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 것 같은데 검찰은 안 되겠다. 요즘에 안 가길 잘했다 생각이 잘 안 드세요? 가고 싶어. 제가 이제 안 간 건 아니고 못 간 거긴 합니다만 변호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판사를 하셔도 되게 비주얼상으로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와이프랑 좀 천천히 다녔는데 좀 지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연애하느라고 좀 많이. 아내분이 어디? 그때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꼭 인관 못했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그 고시 준비를 할 때 연애를 하셨는데 이 공부에 좀 방해가 되진 않던가요, 연애하면? 고시 준비할 때요? 네. 고시 준비할 때 그때 연애를 시작하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거의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합격을 할 것이라는 약간의 내공은 좀 쌓은 상태에서 저를 좀 심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 근데 주변에서 좋은 분 뭐 이렇게 연결시켜주겠다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2년차 때 좀 그랬었습니다만 다 이겨내고 사랑의 힘으로. 내가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른데. 눈물 닦으시고요. 형 이거 저희 나중에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아내분의 매력은 뭡니까? 저기 보시고. 예쁩니다. 예쁘다고? 예쁘다고. 미모가. 또 다른 분이에요? 3가지. 또 다른 분. 다른 얘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매력 아내분의 매력 3가지를 뽑자면 어떤 거? 미모. 미모. 그다음 2번째 미모, 3번째 외모. 죄송합니다. 아름다우신 거. 구속시켜. 거짓말하라고. 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무튼 미모가 출중하신 걸로 제가 끝나고 사진으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변호사로 시작을 하신 게 그게 2006년입니까? 네, 2006년 2월 달부터 이제 1월 달에 수료하고요. 2월에 이제 취직을 해서. 바로 로펌으로. 네. 로펌 이제 몇 군데 이제 거치긴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각 로펌에 이제
한마디로 하면 직원이죠. 그러니까 월급 받는 변호사를 이제 어소 변호사 또는 이제 소속 변호사라고 하고요. 네. 이제 구성원 변호사, 뭐 파트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자기가 수임을 해서 밑에 직원이나 밑에 변호사, 어소 변호사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제 파트너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소속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예. 지금 이제 파트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파트너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펌의 주축이 파트너 변호사들이죠.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이 수임을 하고 이제 그렇죠. 사건을 지휘하고 예, 끌고 가는 거고 회사로 따지면 이사 같은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고객이 있으면 파트너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고객이 없고 그냥 할당받은 일만 그렇게 하면 이제 어쏘. 역시 대표님이. 근데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고객 그 층이 형성이 안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만 하는 거고.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고. 예. 예. 보통 이제 그 변리사 하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가 못 돼서 변리사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아예 또 모른 척하겠다. 아이, 허 변호사님. 아무튼 뭐 처음부터 이제 로펌을 들어가셨는데 그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좀 다루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다뤘습니다. 다양한 의뢰인도 네, 맞습니다. 만나보셨고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간단한 것으로 이제 그 변호사다 보니까 그때 대표 변호사님이 이제 시킨 일 중에 엔터 쪽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뭐 WS501 뭐 가수나 뭐 그 소송을 대리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었는데 조정이 열렸었는데 조정위원님이 퇴진하시더라고요. 조정위원. 네, 퇴진하 씨께서 가수 겸 또 소속사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소속사와 가수 간의 분쟁이 있으면 소속사는 소속사 대표 경험이 있으니까 설득을 하고 소속사 입장에서 뭐 저 가수 봐줘야지 앞길도 창창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수는 야 우리 가수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도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쌍방을 정말 조율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율 잘하는 모습을 또 뵌 적도 있고요. 태진아 네, 씨가 저는 가장 이 쾌감이 좀 넘쳤던 쾌감 넘치는 거는 근데 너무 사건이 복잡한데요. 근데 무죄 같은 게 무죄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했던 건데요. 근데 약간 그 이제 성범죄였는데 이게 약간 좀 남성분 여성분한테 제가 볼 때 몰린 범죄. 약간 범죄자로 몰린 범죄 같은데 무고로 무고인데 무죄를 요거 지금 사건 개요랑 이 결론까지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PR.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약간 좀 이게 또 그 남성과 여성의 또 어떤 또 구도로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이제 차치하고 저희가 들을게요. 차치하고요. 예. 저희는 일단 그런 건 상관없이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리는 남성분들이 계시고요. 뭐 또 당연히 성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처벌받는 남성분도 계시는데. 이진욱 씨가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무고는 정말 나쁜 죄라고. 그건 맞습니다. 무고는 정말 그 사람 인생을 아예 그냥 말살시키는 범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예인도 주면 이렇게 제가 깔아놨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 어떤 분이 젊은 아직 남자분인데 어디 바에 가셨는데 이제 바텐더 여성분하고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좀 취한 상태에서 여성분께서 한 잔 나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니 이제 이 남자가 그래? 그럼 어디 가서 할까 했더니 오빠 집 어디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남자의 그 자취방 여자가 먼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안 대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술을 먹는데 이거 너무 자극적인데 어쨌든 술 한 잔 더 먹자 했는데 뭐가 자극적이에요? 최종으로 삐할게. 지금 옷 다 입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술을 이제 계속 먹는데 이제 약간 이제 술 취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겠죠. 스킨십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 이제 또 옷도 테이크오프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가 되게 그걸 스킨십을 하다가 여성이 이제 적극적으로 남자한테 스킨십 하다가 갑자기 여성이 밖에 나갑니다. 나가서 남자는 되게 술 취했지만 되게 황당하잖아요. 스킨십 하다가 여자가 나가고 지금 뭐야 이거. 근데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한 1, 2분 있다가 이렇게 녹소가 들립니다.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여성은 지금 이제 저기 속옷만 입은 상태죠. 밖에서. 이제 아 속옷만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또 스킨십을 하는데 이제는 뭘 하냐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집기나 이런 거를 막 던집니다 남자한테.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쓰레기통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가방에 있으면 막 던지는 거예요. 아 반항의 흔적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다시.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소위 술이 완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 왜 그러지? 근데 아까 들어왔으니 또 들어왔겠지?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들어옵니다. 네. 또 스킨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요. 여자가. 네. 그럼 남자가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때 왔을 때는 마지막 왔을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경찰관 2명 같이 왔죠. 와서 이제 작정을 하고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 그런 것 같습니다. 접근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그 상태에서 체포가 되죠. 예. 경찰서 입주장에 갇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 예. 누구 쪽을 변론하셨어요? 이제 당연히 그 남성 쪽, 남성 쪽을 변론하게 됐는데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실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예전에는 성범죄에 변호사가 맡게 되면 가장 이제 무죄 그러니까 범행을 부인할 때 그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그 피해자를 법정에 세웁니다. 네. 좀 가혹합니다만 실제 성범죄 당하신 분도 당하셨겠지만 이제 법정 증언 때 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하고 증인심을 하면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모순점을 부각시켜서 거봐라 피해자의 말에 진술 일관성이 없다. 둘밖에 없는 상태에 다른 증거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요즘은 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 아직 나오기 전이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했는데 증인심을 할 때 이 여성분이 자기는 너무 그때 무서워서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자기 이제 그때 이후로는 바를 그만두고 전혀 이제 안 한다.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 남자를 만나지 않고 바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네, 그때 이후로 안 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 여성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무죄를 다투기로 했었는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SNS를 이렇게 다 공개된 SNS, 페이스북 이런 걸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가 예를 들면 11월이면 그때 이후로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루돌프 바에서 사진이 나왔구나. 사진을 딱 찍고 이렇게 셀카 찍은 게 올린 거죠. 그것도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건물 바깥에 있는 CCTV입니다. 저도 아까 CCTV 생각을 했었어요. 건물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오피스텔은 아니기 때문에 복도마다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건물이 있으면 연립주택 같은 그런 숙소 그런데 그 밖에 있었나 봐요. 그걸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주장한 건 자기가 정말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그래서 도망나서 자기 속옷 차림으로 파출소에 뛰어 들어가서 그놈을 잡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CCTV에 찍힌 그 당시에 그 여성분의 모습은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힘들어하고 막 정신없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나오시는 그 CCTV 딱 화면을 보니까 아주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막 도망나고 빨리 구출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자우를 살피고 그런 모습인데 그대로 이제 따라해 보면 건물 밖에 나오기 전까지도 천천히 저기 유리창에 비춰 보이는데 천천히 이렇게 걸어서 나오고 그리고 문을 열면서 속옷만 입었으니까 이렇게 손은 좀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약간 머리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흥컹크러지니까 머리를 이렇게 머리 그러니까 옷매무새가 아니라 머리 매무새를 좀 하는 그런 모습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여성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분은 따로 그냥 더 이상 또 무고를 하게 되면 좀 상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소를 하게 되면요. 또 그 사건에 엮이게 되고 또 저기 경찰서 가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만약에 저런 거 증거로면은 증거 불구
안 돼. 무죄 판결 못 받아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네. 절대 못 받아요. 저 정도. 근데 이것뿐만 해도 다른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거. 내가 들은 것 중에 똑같은 것 중에 CCTV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여자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성폭행. 아 근데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 이 손잡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 여성이 어떤 성행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의사표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고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는 애초부터 항변이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들은 것도 연인 사이인데 이제 뭐 손을 잡고 뭐 어깨동무 하고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지나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성이 남성을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남자의 버릇이 핸드폰을 그 음성으로 녹음을 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아 예. 이거는 빼박이죠. 근데 그게 빼박 증거가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처벌을 면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사실 뭐 저희가 뭐 연인끼리 성관계 안 하는 뭐 커플이 정말 적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매번 동의서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뭐 여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얘기가 꼭 하고 싶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많이 산으로 마무리하자면 김지은 그 미투 사건 이후로 네네. 아니죠. 네. 이후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성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네. 이게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거. 아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말씀 제가 자꾸 제가 태클 걸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어렵게 됐다라는 건 그렇죠.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기준을 했을 때 예. 정말 그렇죠. 좀 그 혐의를 벗기가 더 어렵다는 취지. 강지환 그 네. 친구 되게 억울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사실이 좀 밝혀지니까 그랬지. 맞아요.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좀 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었죠. 아무튼 뭐 성폭력 사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너무 재밌는 사건들이 많은데 참 제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네. 이게 사실 의뢰인이 오더라도 네. 이 변호사들이 뭐 의뢰인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또 마음에 가는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의뢰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있죠. 있죠. 네네. 그건 어떨 때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기 변호사를 신뢰하는 의뢰인이 가장 애정이 가죠. 신뢰한다. 네.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똑같이 되게 세세한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모든 의뢰인이 이제 사건을 맡긴 다음에 변호사가 이제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시간에 쫓기거나 제때 뭘 못 해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재촉할 때 업무를 이제 자기 일을 재촉할 때 어떤 분이 짜증을 내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팁을 좀 알려주세요. 팁은 일단 자주 이제 전화나 문자 보내는 건 맞는데요. 그렇게 해야 자꾸 자기 사건을 리마인드 시키니까. 근데 변호사님 뭐 항상 좀 약간 좀 너무 바쁘시죠? 예, 바쁘시죠. 근데 좀 이거 좀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잠을 못 자요. 네. 이러면서 스타벅스 쿠폰 하나 탁 보내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약간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하세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도 의뢰인들께서 변호사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요 꿀팁이다. 맞아. 예, 매우 중요한데요. 광고 있으면 하나 두고 가고 싶다 진짜. 예. 네, 정말 중요한데 변호사 첫 번째 무조건 승소한다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면 그 질문 그거 있어요? 그럼 승소합니다. 이런 변호사는 정말 지양해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소송은 약간 살아있는 동물 같아서 우리 의뢰인의 말만 믿고 보통 그렇죠. 말만 믿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의뢰인들은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 이긴다고 했네. 그럼 이기겠네. 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런 변호사님 좀 지향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제피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새롭게 상담을 할 때 우리 의뢰인한테 유리한 것도 묻지만 불리한 것도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것만 묻는 변호사는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의 뭐 피의자를 변호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살인범을 변호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변호사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죠. 그래 달라고 하지. 네.
갑자기 이제 형사적인 문제를 잠깐 가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이제 상담 왔을 때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거나 네, 의뢰인한테 유리한 말만 듣고자 하는 변호사들은 나중에 결론이 안 좋으면 의뢰인의 탓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때 왜 상담할 때 그때 저한테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소송하다 보니까 그런 증거가 나오네. 그럼 잘못하셨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변호사님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리한 것도 묻고 딱 이제 보면은 이분이 이건 아닐 텐데 이건 좀 숨기는 것 같은데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추궁을 하죠. 예. 그러면 그거를 잘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좀 꺼리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런 건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요. 얘기를 100% 다 해줘야 됩니까? 자기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전략을 짜죠. 전략을 짜야 그게 이제 무죄 판단이 아닐 수도 있고 무죄뿐만 아니라 이제 민사에서 특히 민사에서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 거 사기 사건으로 뭐 이렇게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사건도 다 연루가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네네.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럼 그 전에 것도 변호사에게 다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소당한 사건이 하나인데 A인데 실제는 A가 좀만 더 파보면 B 씨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뢰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변호인이 한다고. 예. 근데 그것도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왜 그런 사례예요 지금?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비밀 그거 준수 규약이 있기 때문에 저거 나중에 다른 데에서 발설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비밀 증거가 있죠. 비밀 증거가 있죠. 예. 네. 변호사한테는 얘기하기로 했죠. 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받으라고.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가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누군가 나를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억울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진짜 내가 뭘 잘못을 해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피의자로 소환되는 경우가 있고 피의자, 고소 당한 사람 아니면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가봤어요.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로서 언제 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무조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군요. 네,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대비 없이 갔다가는 잘못 엮일 수가 있거든요. 발음이 아니라 말을 잘못. 첫 번째는 자기가 왜 소환이 됐는지 물어봐야죠. 무슨 죄에서 소환된 거냐, 보소인이 누구냐. 그리고 첫 번째 그냥 가시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일정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날 시간 안 됩니다. 저는 시간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변호사라서 꼭 드리는 말씀이 진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 변호사랑 함께 대동을 해야 됩니까? 저는 많은 의뢰인들이나 어떤 다른 데 강의 나갔을 때 대동하라고 지금 권유를 합니다. 네, 변호사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변호사를 대동하면 미국 그 드라마 보면 이제 수사관이고요. 이제 만약에 뭐 피의자다, 이제 변호사잖아요. 수사관 뭐 민감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미국 드라마 그렇잖아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요? 네. 변호사 참관이 참여는 하는데 막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수사 방해가 돼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 형사소송법에 써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뭐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옆에 앉히려고 선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먼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게 꼭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거를 숨기는 전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짜는 건데 지금 요즘은 고소를 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경찰관이 지정한 일정에 가지 말고 고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볼 수 있어요. 고소장을 봐야 전략을 짤 수 있죠. 요새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담당 경찰관이 며칠 이내에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변호사하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